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임대료를 받을 때 재산세를 포함해서 임차인한테 받아요. 하와이를 콕 집으신 이유가 전 세계 사람 중에 하와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미국 부동산 100채를 파셨으면 작년까지 큰 재미 봤습니다. 아, 미국 부동산 전문가이신 서동기 박사님과 고미연 대표님 모시고 미국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우리 박사님께서 미국 부동산 전문가이신 거 알고 계셨어요? 아,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네. 아니 본인이 전문가라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칭? 그래서 이제 본인이 전문가라고 하니까 이제 네. 아, 전문가인가 보다 했는데 진짜 공부도 많이 하고 네. 아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하와이를 많이 사줬죠, 하와이. 네, 하와이가 제 하와이를 많이 주력입니다. 사줬는데 아, 네. 한국 부동산은 13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했었고요. 이제 2017년도부터 해외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해보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 미국 부동산은 100채를 제가 백채를 투자한 것은 아니고 예. 그럴 돈은 없고요. 네. 백채를 사시도록 자문을 해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럼 그 100분 중에 굉장히 사연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기억에 남는 뭐 그런 분들 계신가요?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이었냐면, 그 아버지 회사가 정말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서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국이 땅덩이가 진짜 넓잖아요. 그래서 대중교통만 타고 등하교를 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근데 정말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대요. 걸어 다니고 힘들게 미국에서 졸업을 했고 지금은 정말 제조업과 이제 역수출 이런 것들로 굉장히 성공한 젊은 분이었는데 본인이 그렇게 이를 악물고 열심히 미국에서 살 때 내가 보였던 정말 멋진 건물이 있었나 봐요. 학교 근처에. 그래서 내가 정말 저기에 미국에 집을 산다. 그게 본인의 버킷리스트의 1위였대요. 1위였는데 그걸 제가 해드릴 수 있게끔 자문을 하고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나중에 등기 치실 때 되게 딱딱한 남자분인데 어린아이처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보람을 느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그 미국 부동산 100채를 파셨으면 아마 컨설팅료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돈 많이 버셨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작년까지 큰 재미 봤습니다. 미국은 한국하고 중개 수수료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문화도 좀 다른 게 중개 수수료가 우리나라는 뭐 0.9%, 뭐 1% 이렇게 되잖아요. 미국은 5%가 넘어요. 환상을 가지고 너무 높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매도자가 내는 거거든요. 매수자는 중개 수수료를 내지 않아요. 그 매도자가 내는 중개 수수료를 매수자의 중개사가 또 쉐어하는 구조거든요. 그래도 한국의 중개 수수료에 비하면 굉장히 높죠. 그 미국은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 그 중개업자가 매매를 하면은 에스크로우에서 모든 돈을 다 관리해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있다면 다 하고 중개 수수료도 에스크로우 회사에서 중개사한테 주는 거지. 그렇죠. 매도인과 매수인은 돈을 만지지를 않아요. 그럼 에스크로우 회사는 모든 게 다 끝나고 등기가 끝나고 중개 수수료까지 모든 비용까지 다 지불한 다음에 남는 돈을 매도인한테 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안전하죠. 네. 안전하고 깨끗하죠. 우리나라도 이제 에스크로우 제도를 도입하려고 오래전에 뭐 말이 많았는데 우리 중개 하시는 분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못했는데 또 에스크로우 제도도 우리나라에 꼭 도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중개 수수료도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 너무 싸요,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미국 부동산 중에서 하와이를 콕 집으신 이유가 어떤 이성적인 기준으로 고른 건 아니었고요. 그 하와이가 가진 브랜드 이미지가 있잖아요. 사실 전 세계 사람 중에 하와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 제가 우연치 않게 그 해외 부동산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이제 하와이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남편하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하와이에 호텔비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정말 50년이 넘은 3성급 호텔이 300불이 넘더라고요. 근데 300불이 또 비싼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에어비앤비를 알아봐야 되겠다 해서 에어비앤비를 알아봤더니 그보다는 쌌지만 정말 스튜디오, 원룸 한 10평이 안 되는 사이즈의 집이 하루에
뭐 세금에다가 주차비에다가 이런 비용들을 넣으니까 200불이 또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저의 어떤 궁금증이 생겨난 거예요. 아니, 이런 집이 도대체 얼마짜리길래 하루에 200불씩 숙박비를 받지? 200불 하면 한 달이면 6,000불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궁금증에 아, 이런 집은 얼마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구글에서 찾아봤더니 20만 불? 30만 불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부동산이다 보니까 투자 가격 단위 자체가 크잖아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미 한국의 아파트가, 서울의 특히 아파트가 굉장히 비쌌었어요. 이미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생각보다 저렴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와이에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아, 그때가 몇 년도였어요? 19년도입니다. 2019년. 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사시려고 하면 전액 다 현금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네. 또 어떻게 제가 하셨어요? 네, 미국에 공부를 해보다 보니까 미국은 약간의 LTV라고 하잖아요. 그 주택의 가치 대비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 이런 것들 LTV라고 하는데 당연히 영주권자 현지인이 훨씬 많이 나와요. 그런데 외국인도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미국은. 그래서 개인들도 최대 70%까지 대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장점 중에 하나였어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어느 정도 되나요?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미국은 뉴욕의 고가주택을 빼고는 취득세가 없어요. 네. 미국에서 이제 뉴욕만 100만 불 대단하다. 이상의 이제 고가가 주택에 대해서 멘션세가 나오고요. 다른 주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가 별도로 없고 뭐 소정의 명의이전세 이런 것들이 좀 발생하고요. 또 취득할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은 보유하고 있을 때도 만만치 않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팔았을 때 또 네.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유하고 있을 때는 한국하고 비슷하게 일단 재산세가 미국에 나옵니다. 한국에는 주택수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해외 주택은. 그래서 해외 부동산은.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라든지 뭐 재산세 대상은 아니고요. 미국에 대신 재산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게 또 50개의 주마다 재산세율이 다 달라요. 정말 7배, 8배 차이가 날 정도로 서로 다 다르고요. 주별로 거의 다른 나라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다르고요. 그리고 보유세는 또 우리가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소득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이 임대소득세는 또 중요한 부분이 한국 분들이 그러면 한국에도 내고 미국에도 소득세를 내가 내야 되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미국에 내시고 한국은 그 차익만큼 본인마다 종합소득세 이제 신고하실 때 과표가 그 세율이 다르시잖아요. 그 세율에 따라서 한국에 더 내야 되는 차익이 있으면 차익만 한국에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과세를 안 한다는 네, 거죠.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이중과세가 아니죠. 이제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투자할 때 그렇게 내야 되는 거고, 네. 이제 한국에서 영주권이나 미국의 거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미국 거주자 있잖아요. 미국에 6개월 이상 사시는 분들은 한국에 세무 보고 의무가 없어져요. 한국에도 부동산이 있고 미국에 또 부동산이 있는데 영주권자예요. 그랬을 때 미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그 세무 보고나 뭐 세금 신고나 이런 거는 한국 부동산에 안 해도 된다. 그렇죠. 이 말씀이신 거죠? 미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은 한국 세무서에 보고 안 해도 돼요. 미국 거주자라면, 네. 영주권자가. 네.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정말 지역마다 다르고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이 사실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택을 살 때 고정금리 그 이율이 지금 7%가 넘거든요. 너무 높아요, 미국이. 지금 샀을 때. 네, 지금은 사실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집을 사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라는 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실 유명하고 비싼 맨하탄 아니면은 뭐 LA라든지 하와이 이런 곳은 그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3, 4% 나오면 잘 나온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좀 라스베가스라든지 애틀란타라든지 가장 중심 도시에서 좀 벗어나시면 수익률이 5%, 6% 하다못해 맨하탄이 아니라 뉴저지를 가시더라도 그 수익률이 더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역과 내가 대출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고금리 시기에는 대출 이자 내고 관리비 내고 이러면 수익률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씀이신 그럼요. 거네요. 네. 그 미국 부동산 이제 고미연 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용 부동산은 지금 이제 투자할 시기는 아니에요. 환율도 높고 또 금리도 높기 때문에 투자할 시점은 아닌데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회를 엿볼 수가 있어요.
뭐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아까 뭐 양도소득세 이연 제도도 있고 양도소득세가 샀다가 6개월 내에 팔고 다시 하면은 이연돼요. 양도세가 안 돼. 우리나라는 사고 팔고 할 때마다 세금을 내잖아요. 양도세. 맞아요. 근데 네. 미국은 맨 마지막에 현금할 때까지는 양도세를 이연시켜줘요. 그다음에 재산세가 이제 상당히 비싼데 미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임대료를 받을 때 재산세를 포함해서 임차인한테 받아요. 그러니까 재산세도 임차인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요. 세입자, 임차인한테 재산세를 부과한다. 그럼 보통 주인이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는 그걸 비용으로 보는 거죠. 재산세 낸 거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미국의 그 임차인의 항목을 보면 임대료하고 재산세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관리비 뭐 이런 항목까지 전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미국의 재산세는 이제 소득 있는 분들한테 감면도 많이 시켜줘요. 감면도 시켜주고 일정 부분이 있으면 감면시켜주고 또 나이가 55세 이상 되면 또 재산세 감면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 감면도 있고 의외로 감면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재산세가. 근데 그중에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는 특히 네. 재산세를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비용이잖아요. 그 비용을 임차인한테 같이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임대료 받을 때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임대료를 높게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항목에 있어요. 재산세를 네. 비용으로 보고 항목으로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 수익률은 우리나라 상업용 부동산보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 훨씬 더 수익률이 높을 수 있고 또 미국은 기본적으로 투자를 권장하는 나라예요. 네. 투자를 굉장히 권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환경이 미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 박사님, 지금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더 한 거의 70% 이상인데 미국은 다 고정금리로 이렇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봐요. 미국은 주택은 네. 95%, 뭐 98% 이상이 고정금리예요. 30년. 네. 30년 고정금리고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죠. 네. 그래서 주택 같은 경우는 과거에 싼 금리 있잖아요. 1.5%에서 2.5%이 정도의 금리로 부동산을 취득하신 분들이 새로 부동산을 최근에 뭐 한 7%, 8% 되잖아요. 금리가. 새로 부동산을 살려고 하질 않아요.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지금도 오르고 있어요. 오르는 이유가 상황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매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고정금리 때문에 그렇거든요. 미국만의 독특한 성격의 고정금리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제 반대로 상업용 부동산은 변동금리잖아요. 그럼 금리가 오르면 직격탄을 맞아요. 금리가 오르면 오를수록 상업용 부동산은 침체가 깊어지죠. 그럼 상황 기일이 도래하면 과거에 금리가 2%뭐 이렇게 받았던 분들이 지금 뭐 8% 이 정도 내야 되니까 거의 뭐 3배, 4배 이렇게 내니까 직격탄을 받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미국이. 그러면 투자를 하려면 언제쯤 해야 되느냐. 나중에 금리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미국의 주택은 내리기 시작할 가능성이 많아요. 금리가 내리면. 그리고 저 또 궁금한 게 주변 분들도 이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미국 부동산 투자한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내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가져갈 때 뭐 신고를 해야 되냐 신고할 경우에 무슨 어떤 페널티가 있지 않냐 이래서 또 그거 굉장히 좀 이렇게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투자는 자유화돼 있어요. 네. 액수 상관없이 불법적인 돈만 아니라면 몇백만 원이든지 몇천만 원이든지 몇십억이든지 몇천억까지도 네.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불법적인 자금만 아니라면은 신고를 하고 얼마든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돈 갖고 난 미국 부동산을 살 거야라고 신고를 그럼요. 하면 그거는 아무 상관이 액수 없다. 상관없이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네. 투자가 자유화돼 있어요. 네. 해외 부동산 투자할 때 이제 네. 괜히 이걸 투자해서 뭐 세무조사 받지 않나 이게 불법이지 그러니까요. 않을까 이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 모두 다 합법이고요. 저희가 해외로 송금할 때 여러 가지 수십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해외 부동산 취득이거든요. 그 항목에 체크하시고 뭐 취득 신고 수리서도 제출하시고 외국한 거래은행도 이제 선정하셔가지고 모두 다 합법적으로 신고해서 송금하시는 거예요. 네. 그게 복잡한 것 같아도 전문가한테 맡기면은 본인은 아무것도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전문가한테 다 맡기면 다 송금해주고 전혀 지장 없어요. 네, 네. 근데 미국은 전문가 사회예요. 그래서 만일에 세무사가
법률적인 상담을 하는 위법이에요. 아, 그래서 전문가 영역이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네. 세무사, 변호사, 중개사, 또 어프레이저 감정평가사 업무가 엄격히 나눠져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중개사가 미국의 중개사가 법률 상담을 하면 우리나라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기본적인 건 해드려요. 네, 기본적인 해죠. 네. 그런데 미국에서는 법률 상담 자체를 하는 게 위법이에요. 중개사가. 이거는 이제 중개사 시험 볼 때도 나와요. 네. 중개사가 법률 상담은 일절해서도 안 돼요. 바로 위법 행위가 돼버려요. 상대방 권역을 침범해버리면 그 자체가 위법이 돼버려요. 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아, 네. 주변에 친척분이나 이렇게 지인분한테 여쭤보는 거는 조금 리스크가 있네요. 아니면 물어보는 건 좋아요. 물어보고 듣지를 마요. 물어보는 건 상관없죠. 네. 근데 우리 고 대표님 책도 내셨잖아요. 네. 지금 이 책이거든요. 네. 저는 이 고미연 대표님의 이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닿거든요. 아, 네. 나는 당신이 미국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내용들도 거의 뭐 그런 그 경험담 이런 것들이 실려 있나요? 경험담도 네. 일부 있고요. 네. 고객들을 100분 넘게 자문을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릴 때 제가 이 책을 제 기존 고객을 위해서 쓴 거예요. 왜냐면 제가 설명해드릴 때는 다 고개 끄덕이고 다 이해하고 다 따라오는데 나중에 까먹어요. 아, 그러다 그쵸. 보니까 그때 정말 사실 실무적인 내용을 좀 담았거든요. 한국인의 입장에서 매년 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까먹으실 때마다 찾아보라라고 해서 이제 진심을 담아서 쓴 책이에요. 아, 네. 지금까지 말씀 쭉 들어보면 우리 고 대표님께서는 거의 뭐 이제 어려움 없이 아유, 쭉 아닙니다. 고속도로로 승승장구하신 것 같은데 혹시 뭐 실패 사례도 있으신가요? 어려웠던 점? 당연히 실패 사례가 없을 수가 없죠. 네. 저도 개인적인 뭐 투자의 실패 사례를 또 뭐 국내도 있고 미국에도 있는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사회 초년생 때는 또 소액 투자밖에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분양권, 오피스텔, 뭐 정말 작년에도 지식산업센터 이런 것들도 많이 제가 샀어요. 그래서 이제 물려있는 것도 너무 많고요. 그리고 그 전에도 실패 사례는 아니지만 좀 임차인이 강성인 그 집을 샀다가 정말 의자를 던져가지고 제가 맞은 적도 맞을 뻔했는데 와. 이제 중개사무소에서 뭐 이제 잽싸게 피해가지고 뭐 그런 임차인들도 만나봤고요. 미국에 제가 처음 투자했을 때 저도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 좀 세부적인 거긴 한데 미국은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콘도미니엄이에요. 콘도미니엄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파트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아파트 사실 때 주차장 체크하세요? 주차장부터 가보는데요? 아, 저는? 그러세요? 네. 근데 나의 주차장. 아, 나의 지정 주차장을 아. 체크는 안 하잖아요, 사실. 한국은 지정 주차장 개념이 그렇죠. 좀 없어서. 네,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저도 당연히 중개사분이 그 안내를 안 해주기도 했었지만 그때 처음에 제가 투자했을 때 당연히 한국적인 개념으로 다 같이 주차장을 나눠 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주마다 주차장을 안 주기도 하는데 제가 샀던 그 콘도미니엄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딱 지정이 돼 있었어요. 파킹 스토리. 근데 그 주차장이 정말 층수, 개수, 위치,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데 제가 산 주차장이 하필이면 너무 고층이었던 거예요. 체크를 안 했는데. 그리고 또 컴팩트 사이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미국 차는 또 트럭도 많고 소형차만 몰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계속 임차인을 맞추더라도 주차장을 단지 내에서 렌트를 해가지고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면 사실 되팔 때도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문화 차이로 인해서 실수했던 투자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부동산을 파셨어요? 아니요, 아직 못 아직 못 봤습니다. 파셨어요? 아무래도 그 파실 때도 주차장 네. 컴팩트라는 거는 소형차만 될 수 있다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아, 네. 우리나라는 집을 결정할 때 막다른 집을 선호 안 해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안 좋아하죠. 네, 안 좋아하죠. 막다른. 기운이 안 좋다. 기운도 안 좋고 네. 이제 막 나가는 집이다 이래가지고 막다른 집은 싸요. 근데 미국은 막다른 집이 제일 비싸요. 어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나가는 데는 교통 소음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은데 막다른 집은 조용하거든요. 그렇죠. 아, 조용하고 그래서 막다른 집이 오히려 더 비싸고 네.
또 우리나라는 뭐 역세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영토가 우리나라의 100배가 돼요. 엄청 넓어요. 역세권이 의미가 없어요. 왜? 전부 대부분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역세권이 집값이 더 비싸고 이런 게 없어요. 네. 너무 좋은 정말 실질적인 팁을 주셨는데 그 막다른 골 컬드색이라고 하는데 좋아하는 이유가 또 프라이버시를 중시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자유롭게 뭐 편하게 입고 집에서 네. 미국인들도 그럴 때 이제 양쪽 집에서 내 집이 보이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편하게 입고 살고 네, 네. 싶은데 프라이버시를 굉장히 중시하죠. 네, 그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막다른 집이 인기가 많고 또 막다른 집이 딱 보시면은 도로가 그 딱 지리적으로 주차도 앞에 많이 할 수 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은 컬드색이라는 그런 막다른 집이 훨씬 비싸요. 맞아요. 아, 네. 그러면 우리 고미연 대표님 혹시 막다른 집 갖고 계세요? 제가 아직은 자산의 규모가 미천해서 네. 막다른 집까지는 못 샀고 이제 저도 그 공동주택이죠. 콘도미니엄 2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을 좀 사야겠다. 예, 이런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꼭 체크해야 될 체크 포인트 좀 알려주세요. 체크포인트, 유의점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려 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미국 부동산은 단기 투자는 좀 어려우세요. 아무래도 주택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뭐 분양권을 샀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우리나라는 전매가 되잖아요. 미국은 전매도 되지 않고 그리고 미국도 1년 이내에 취득하고 팔게 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단타라고 하잖아요. 네. 너무 짧게 중단기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실현하겠다. 이런 분들은 좀 다시 한번 재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즘은 사실 투자 타이밍을 제가 권유해 드리기도 어려운 시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분들도 너무 잘 아시지만 금리도 금리지만 한국 분들이 가장 민감하신 게 환율이거든요. 네. 정말 최근에 환율이 거의 1,400원 가까이 갔다가 지금은 다행히 1,300원 이하로 떨어지긴 했는데요. 미국에 특히 이제 해외에 투자하실 때는 이 금리도 금리지만 환율도 꼭 체크하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투자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